일단 사례 문제 풀이의 기본은 이거죠. 실판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가 세상 강조하지만 사례에서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 분쟁을 만들어내는 원인. 그게 뭐예요? 그게 행정작용이지. 그래서 사례 풀이할 때 항상 설문에서 형광펜으로 딱 칠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요? 행정작용이 뭔지. 그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생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고 나올 수 있는 걸 총동원해야 된다고. 첫 번째 동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법. 성문법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들고 가야 될 게 이론. 세 번째 들고 가야 될 게 뭐? 판례. 그 세 개를 버물려 가지고 하나를 도출하는 걸 뭐예요? 우리가 검토하는 거잖아요. 검토해 가지고 어디에다 접목한다고? 그 사건에다가 적용해서 결론을 내는 거. 이게 사례 해결의 기본 포맷이에요. 그죠? 그러면 칠판 잠시 보세요. 항상 사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행정청이 국민에게 뭔가 하죠. 그게 뭐죠?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럼 이 행정작용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행정작용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 이 분쟁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분쟁이 아니라 뭐 법적 분쟁이 될 거라고. 그렇지, 이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답안 쓸 때 처음에 쓰는 게 뭐예요? 논점의 정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논점의 정리라는 게 결국은 이 행정작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이 분쟁,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에서 해결해야 될 그 법적 쟁점이 뭔지를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논점 정리에다가 쓰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분쟁이 생긴 거고요. 그럼 이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쟁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쟁에 가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이 법적 쟁점을 어디에다가 쓴다고요? 논점 정리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 논점 정리 어디게 써야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그걸 계속 지적을 해 드릴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구를 뭐라고 그런다고? 이게 세 가지라고요. 첫 번째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법에서 찾아내야 되죠. 관련 법. 관련 법규에서 찾아내요. 법에서. 이 관련 법규는 성문법일 수도 있고 무슨 법일 수도 있죠. 불문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찾아야 될 게 뭐라고요? 관련 이론. 이론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만약에 법적 분쟁이 됐다. 처분사유 추가 분쟁이 법적 분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법성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처분사유를 원래 처분사유 가지고 하면 적법이 이법이 되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돼 버리면 뭐로 바뀌어요? 적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과연 허용되는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적법, 이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법적 분쟁이자 쟁점이잖아요. 그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첫째 법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법에 없거든. 그럼 없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론. 이게 학설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야 될 건 뭐? 판례. 이거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관련 법규를 해결하는 건 참조 조문이 주어져요. 참조 조문하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시험 잠룡 법전. 거기도 찾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 불문법에서 찾아요. 불문법은 여러분 시험이에요. 행정법에 일반 원칙 들고 오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법적 쟁점은 크게는 두 개예요, 두 개.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요, 법적 쟁점이. 크게는 첫 번째가 뭘까요? 소제기 요건 묻는 게 하나 있고요. 소송 요건. 소송 요건 묻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이법성 묻는, 본안 묻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크게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법적 쟁점인지, 이게 법적 쟁점인지,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걸려드는지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물을 때는 묻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갑이 제기한 소제기는 적법한가, 뭐 소제기는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물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서는 뭐 적법한지, 이법하더라도 이게 무효인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그때는 본안은 이법성이잖아요. 이법성 및 뭐죠? 정도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무효사유인지 뭐 취소사유인지 이걸 물을 거라고.
그럼 이걸 두 개 다 통째로 묻는 게 뭐예요? 그게 인용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용 가능성. 인용 가능성은 뭐예요? 인용되려면 일단 소송 요건도 갖춰서 본안에 들어가서 본안에서 처분이 뭐 해야 돼요? 입법해야 인용이 될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는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게 통과돼야 어디로 간다고? 본안으로 넘어가서 다 해결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례 해결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출발이 뭐라고요? 항상 현관부에 칠해야 될 게 행정 분쟁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행정작용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설문에 행정작용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이번 아마 스파르타 반에 강의 들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그 작용이 세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행정부에 칠하셔야 돼요. 칠해가지고 이 작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뭔가를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으로 도출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능해야 뭘 쓸 수 있는 거죠? 논점에 정리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가 다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논점 정리해서 이제 법적 분쟁이 되는 걸 다 생각한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법학이니까 법학에서 도구는 뭐예요? 출발이. 법이겠지 뭐야. 그래서 법이 없으면 뭘 해결해야 되고? 이론, 판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의미를 또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또 뭐가 있는 거죠? 학설하고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소송 요건에서 보세요. 소송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송 요건이 뭐 있어요? 원고 적격, 뭐 대상적 쭉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 쟁점이 소송 요건이 충족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뭐가 쟁점이다?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가 쟁점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뭘 먼저 발견해야 돼요? 법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근데 법이 있거든, 이건. 어디에 있어? 제가 할게요, 그냥. 행소법 12조 전문에 있잖아요, 12조에.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12조 뭐라고 돼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 정도는 기억나죠? 아무리 1차에 공부를 하셨더라도. 그럼 이때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 이거 법은 있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 논란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죠? 학설, 판례, 그 다음 플러스 하는 게 뭐예요? 검토,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검토된 거 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적용을 해서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아예 이런 거조차 없다. 성문도 없고 뿔문도 없다. 그럼 뭐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이론 판례로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뭐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이 잡혀 이제? 이게 다예요, 다 사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사례 해결이라는 건 출발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행정작용에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크게 쟁점은 두 개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있다고? 소송 요건 묻는 거하고 뭐 본안 묻는 거. 이 두 개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행정작용 때문에 결국 분쟁이 왜 법적 분쟁이라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한테 뭘 배분한다고 그랬죠, 제가? 권리를 배분하고 한 사람한테 뭘 배분하노? 의무. 그 권리 의무 관계의 분쟁을 우리는 법률 관계의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정작용 때문에 A하고 국가 쪽이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니 아니니 싸운다고. 뭐 가지고? 법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근데 법도 없다고? 이거 싸워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분쟁 때문에 법적 쟁점이 생기고 그 법적 쟁점을 어디에 쓰는 거라고? 논점 정리에 쓰고. 근데 이 법적 쟁점은 크게 나누면 뭐? 소송 요건의 문제와 뭐? 본안의 문제.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먼저 참조 조문이 여러분 사례집에 주어져 있는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법전을 평상시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성문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의미가 논란이 있을 땐 그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학설 판례 이런 조차 아예 없다. 그러면 뭐로? 이론하고 판례문 갖고 해결하고 이렇게 동원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 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본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아마 내일 문제부터 풀 때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아마 18회 모의고사 치면서 이거 형광배치라는데 왜 안 치고 푸냐고 계속. 그래서 그 사례 때문에, 그러니까 작용 때문에 뭐가 빚어지는지, 뭐가 슬퍼지는지를 계속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도구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빨리빨리 들고 올 줄 아셔야 된다. 감 잡힙니까 여기까지?